그녀에게 보내는 편지. 저항은 당신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같이 식사하자는 남성의 제안에 그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가해자가 성폭력을 하려 했고 피해자는 벗어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리느라 한쪽 신발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붙잡으려고 가해자가 쫓아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는 다시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가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가해자는 그녀가 차를 멈추게 하려고 차량 보닛 위로 올라탑니다. 놀란 그녀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다급한 마음에 그만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말았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가해자가 두개골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고소조차 하지 못했고 피해자인 그녀가 가해자가 되어 수사받고 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추궁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기 살기로 저항하면 성폭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쉽게 말합니다. 죽기 살기로 저항하면 강간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가해자의 추가 폭력으로 정말 피해자가 죽기도 합니다. 더러 그러다 가해자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독일 형법은 강간죄와 관련하여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저항하지 않아도 강간죄 성립에 영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항하더라도 누군가 제3자가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 가해자가 체력적으로 우월해서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으로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저항하지 않아도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한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이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내주었다고 해서 뺏긴 것이 아니라 도둑에게 선물 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몸과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면 차라리 피해자가 성폭력의 순간에 저항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피해는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절규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죽음을 접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피소 사실을 알자마자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문장 하나를 남긴 채 삶을 마감했습니다. 가해자의 죽음 앞에서 내가 더 참을 걸 그랬다며 피해자가 절규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렸고 피해자가 그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서까지 자책합니다. 가해자의 무책임한 죽음에 대해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랜 성착취를 견디다 못한 어린 학생이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아버지가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 마음에 이 모든 상황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성착취를 계속 참아내지 못하고 드러낸 잘못, 아버지의 잘못을 숨기지 못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린 잘못, 고소한 잘못, 아버지를 선처해달라고 말하지 않은 잘못. 어린 학생은 자신의 다친 마음을 돌볼 겨를도 없이 구속된 아버지를 염려하고 경황 없어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수의를 입은 아버지를 보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렵사리 용기 내어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자책하곤 합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말하고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의 잘못된 행위를 당신이 계속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그 일로 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가해자의 잘못에 따른 결과일 뿐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도 그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오롯하게 그의 것입니다. 당신이 목소리 낸 이후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자책은 가해자의 몫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용기 있는 결정을 한 당신 안의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멋지게 살아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자 억울함에 자살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자체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니 사건을 드러낸 이후 이웃, 동료, 사회가 그녀들을 대하는 시선이 결국 그녀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에 대한 견고한 편견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녀들에게 자신의 성적 피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세세한 말과 행동을 기억해내야 하고 사건 발생 이후 친구들과 주고받은 사소한 대화, 농담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합니다.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과도 같습니다. 필요한 질문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삶을 분해하고 해체합니다. 살을 발라내고 뼈를 추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이 해체되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마음의 뼈대가 약해질 대로 약해집니다. 그런 그녀에게 당신이 건네는 한마디, 당신이 보내는 시선은 칼이 되기도 하고 갑옷이 되기도 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그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새순을 틔웁니다. 피해자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성폭력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당신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다시 운전대를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다시 웃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즐겁게 여행 다니고 클럽에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애도 해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듯이, 그 사고 기억이 피해자 삶을 삼켜버리지 않듯이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당신의 현재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낸 멋진 사람입니다.